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문서 표지가리를 통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요지는 이겁니다. 검찰은 참석자 명단에 김문기가 있는 호주 출장 공문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했기 때문에 김문기를 몰랐을 리 없다. 더군다나 당시 호주 출장 준비 담당자였던 최 과장도 김문기로 바뀐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그 공문은 짜집기가 된 것이다. 이재명이 결재한 것은 김문기가 없는 공문 A였고 김문기가 있는 수정된 공문에 이재명은 결재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 그런데 검찰은 A 표지와 B 속지를 섞어서 김문기가 있는 공문을 이재명이 결재한 것으로 조립했다. 더군다나 최 과장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출두한 법정에서 조작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이 법정 밖에서 또 거짓말한다는 자극적인 비난을 했고 그걸 언론들이 퍼나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 기사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당당한 해명에 밀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을 직접 참관한 빨간아재님의 영상을 보면 크게 공방이 오고 간 가운데 검찰이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언론들의 기사에서도 살짝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합니다. 제 문제의식의 핵심은 문서가 2개 있다면 당연히 검찰이 문서가 진실인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서를 결재한 성남시 공무원 A 과장에게 2 공문을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공문서처럼 제시해 답변을 유도한 것이다. 이 문서가 2개의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검찰이 몰랐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 과정을 조사할 당시에는 문건 내용을 제출받지 못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문건이 2개인 것을 확인했다. 그 부분은 이후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바로 잡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적에 바로 잡았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부분은 이거죠. 최 과장을 조사할 당시에는 조립된 문건으로 취조했다. 하지만 이후 이게 조립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법정에서 바로잡아 신문을 했었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은 조립된 것을 잘못 활용했을 뿐이지 내가 직접 조립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은 아니야. 단지 실수일 뿐이야 라고 슬쩍 넘어가려 했고 재판부도 이 대목을 제대로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의 이 해명이 거짓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2021년 12월로 가보겠습니다. 뿅! 뿅 오랜만이네요. 2021년 12월 21일 고 김문기 처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합니다. 그 유서를 본 유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처장이 억울하게 주범으로 몰려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김 처장이 사망 직전인 4차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유독 많이 힘들어했다. 검찰이 용적률 변경으로 늘어난 이익에 대해서 추궁하며 김 처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몰아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자, 여기서 유족 측이 밝힌 용적률 변경건의 당시 결재 라인에는 김문기 처장은 없었고 정진상 정책실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결재 라인에도 없었던 김문기 처장에게 용적률 상향 책임을 몰아갔고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당시 김문기 처장을 옥죄었던 것은 검찰이었고 검찰은 이재명과 김문기의 연관성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다가 21일 김문기 처장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했고 그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건물에서 일했고 김문기 처장은 별도로 존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바로 밑에 부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당시 오후 2, 3시경 이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고 발언하자 그날 오후 7시경부터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을 리 없다.
이것 봐라, 사진도 있고 문서도 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이 말하자마자 반박 기사들이 올라왔던 겁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자료 중 일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김문기와 함께한 사진은 검색을 통해서 재빠르게 확보했다고 치더라도 호주 출장 관련 내부 공문이 일보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김문기의 연관성을 수사했던,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세게 털었던 검찰에서 내부 공문과 사진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곧바로 함께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일보인 이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이 내부 문서가 김은혜 국힘 의원이 제공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언론들은 다른 근거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한다면서 2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사진과 문제의 조작된 문건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결제한 표지와 이재명이 결제하지 않은 속지, 김문기가 있는 그 속지가 하나의 문서로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 조립된 문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어쩌고저쩌고 내부 결제 문서 표지와 성남시 대표단 11인 구성안. 자, 다른 기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결제한 호주 뉴질랜드 방문단 서류, 김문기 차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인다. 국민의힘 제공. 자, 그러니까 언론들은 국힘에서 이걸 제공받아 보도했다는 것인데, 국힘은 이걸 누구에게 받아서 언론에 뿌린 겁니까? 당연히 검찰이겠죠. 무엇보다 이것들은 즉시 나왔고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사준모라는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23일 밤 JTBC는 그 조립된 공문이 나오는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 오늘 빨간 아재님의 방송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문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진술이 뭐냐, 성남시 기업지원과장 최모 씨에 대한 진술과 증언 내용입니다. 이 최모 과장이 지난해 6월 30일에 이재명 대표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문한 내용을 제가 어제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증인신문 내용을 보면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 검사가 위에서 제시한 공문은 JTBC 화면 영상을 캡처한 거 외에는 제시받은 거 없지. 검찰 조사받을 때 JTBC 보도 화면 캡처한 거 외에는 실제 공문은 제시받은 적 없지?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 과장의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은 최 과장에게 조립된 문서 원본 대신에 그 조립된 문서가 나오는 JTBC 보도 화면 캡처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릿한 캡처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 흐릿한 캡처본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최 과장은 김문기로 바뀐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작년 6월 법정에서도 진술합니다. 물론 여기서 최 과장의 진술이 막 흔들렸고 검찰은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도했습니다. 그 디테일은 빨간 아재님의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최 과장은 검찰 조사 당시 이 흐릿한 JTBC 방송 캡처본만을 보고 진술했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가지고 오늘의 검찰 해명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 과장을, 그러니까 최 과장을 조사할 당시에는 문건 내용을 제출받지 못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조립된 공문을 확보하지 못해 대신 캡처본을 보여줬다. 수사 과정에서 문건이 2개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조립된 것인지 뒤늦게 알았다. 자, 앞서 타임라인 순대로 정리한 정보들을 보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검찰은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처장의 자살 전까지 이재명과 김문기의 연관성을 수사했습니다. 22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고 발언하자 선거법 위반에 걸릴 발언이라고 본 검찰은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김문기를 몰랐을 리 없다는 그 수사 자료들을 검찰은 국힘을 통해서 1차, 2차에 나눠서 전달합니다. 거기에는 문제에 조립된 공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발 들어오고 29일 수사 착수합니다.
수사 착수한 다음에 검찰은 호주 출장 담당자였던 최 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언제 소환 조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2월 29일 이후입니다. 그러면 22일부터 언론과 국힘에 흘렸던 그 조립된 공문을 검찰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과장 조사 당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 JTBC 캡처만 보여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즉 22일부터 뿌렸으면서 29일 이후엔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검찰은 조립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반박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다시 재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2월 22일부터 언론도 국힘도 가지고 있었던 그 조립된 문서를 12월 29일 수사 착수 이후에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리야. 너무나 무능해서 다 알려진 그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JTBC 방송 캡처본을 가지고 그 최 과장을 조사했다는 소리입니다. 즉 조작했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것들은 맨날 둘 중 하나예요. 자, 저는 이게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논리적 비약이 있었다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답글로 응답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당시 이 공문 A와 B는 모두 호주 출장 담당자인 최 과장이 기한하고 생산했습니다. 그런 최 과장에게 검찰은 이 두 개를 섞은 조립된 공문을 제시하면서 김문기 있는 걸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결제했다는 최 과장의 진술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문을 기한한 생산한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조립했던 사실을 눈치챌까, 조립된 것을 들킬까봐 그 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캥겨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대신 흐릿한 JTBC 방송 캡처본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이재명이 김문기 가는 거 결제했으니까 알았겠죠? 자, 이렇게 검찰의 증거 조작, 진술 유도 정황이 딱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법정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알고 보니 국힘을 통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언풀 사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 기간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의 대선 개입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의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그 조립된 문서를 흔들었던 김은혜를 족치면 드러납니다. 끝으로 힘든 현장 방송 인용을 허락해주고 사실관계까지 크로스체크 해주셨던 빨간 아재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마치겠습니다.